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31일 1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S윈드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윈드가 오늘 좀 급등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장중에 한 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들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흐름들도 견고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전망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CS윈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전부터 폭력에 대한 전망들은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이번에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부각되는 이유들은 뭐 간단하죠. 유럽과 일본 그리고 EU에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석유를 수입 금지 조치를 나서면서 폭력적으로 의존도를 좀 높인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종목들은 이제 계속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신에 주가 흐름들이야 계속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사업성이 부각이 될 때까지 주가가 시세 분출을 할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고 대응을 잡고 매집을 하고 단기 투자는 시세가 분출이 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내가 평균 단가를 대응해 나가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평균 단가에 따른 그런 이제 수익 구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전망들을 내가 예측을 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지 시나리오들 수립을 하셔야겠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기업성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EU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 합의를 했다. 신재생에너지 동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90%가량 금지하는 제재조치에 합의한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과 국내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 이런 곳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들이 지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실상적으로 좀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실적에 연동이 될 겁니다. 될 건데 실적에 연동이 되는 것들은 좀 장기적인 요인들이고 지금은 실적으로 연동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투자에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주가가 충분하게 올라간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확보를 한 다음에 주정을 받으면 다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자, 간밤에 EU 유럽의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가지고 올해 말까지 EU의 유럽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석유를 이제 금지를 하면 이 석유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해가지고 미국이 휴정이 됐습니다. 약간 휴정이 되면서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미국의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메모리데이 휴장으로 정하고 전몰자를 추도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봉쇄 해제, 경기 해제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들로 증시 흐름들은 좀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달러가 주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들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장 초반까지는 해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후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증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상승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약세 흐름들로 좀 살짝 전환이 되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요인들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차익 실현 물량들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을 받아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있겠다라고 염두를 해둘 수 있는 상황들이고 추가적인 증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대응을 잡아가자. 고점은 아마 그때쯤으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S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 풍력 쪽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수주가 내년부터 이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발주를 넣고 생산을 한 다음에 받은 유통을 해서 물량을 받고 설치 공사가 들어가면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설치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로 들어가는 것들이 내년쯤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도 하부 주행체가 공급 부족 우려감들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풍력이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한 하부 구조물인데 얘네 삼강 M&T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아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공장이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서가 유럽에 공장이 있고 바로 이제 물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공장을 받는 게 유통 비용도 절감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뭐 공사를 설치를 하는 거에서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삼강 M&T에까지 하부 구조물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내년부터 야드를 확보하기 위한 캐파부킹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라고 얘기를 놔주고 있는 상태라는 게 얘네들은 지금 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럽에 거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윈드 타워를 공급을 하고 있고 하부 주행체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부 구조물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감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베스타스사, 터비 메이커 베스타스사도 있고 뭐 이제 포르투갈 쪽으로도 미국,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도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가 풍력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있겠지만 보면은 그 아시아 쪽으로 물량이 들어간다. 이 공급을 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하부 주행체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기차로 옮기는 거나 버스로 그 화물차로 옮기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유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발주를 넣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주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 수주가 멀리까지 아시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시아에서 들어온다라면은 여기 유통이 엄청나게 길게 걸리는데 미국 쪽에서 유통을 받는 것들이 최우선, 유럽이랑 미국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아시아 쪽인데 이 유통에 대한 거리를 이 운송 비용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도 전방적으로 이게 캐파가 생산이 더 증가가 될 거다. 그게 이제 CS 윈드라는 거죠. CS 윈드가 이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지리적인 요점 그런 것들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마트가 있는데 바로 앞에 마트를 가지 굳이 타 지역에 있는 마트를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마트를 갔는데 내가 찾던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떨어졌어. 매진이야.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물량들을 찾으려고 다른 마트를 찾아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 뭐 굳이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포켓몬빵 이런 계속 이제 매진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 편의점 갔다가 저 편의점 갔다가 다른 지역의 편의점 가고 계속 사재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집 앞에 주문을 넣었는데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없어요. 없으면 멀리 가겠죠. 지금 풍력에 대한 상황들은 그러한 슈퍼사이클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단위를 볼까요? 자, 매출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이번 연도 살짝 주춤할 것 같아요. 이 요인들을 보면 매출이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일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훼손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급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해도 매출이 증가가 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 같아요.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만큼 영업이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추후에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영업이익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요인들이 원자재 가격들, 철강 가격들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공급 부족 심화 현상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요가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판매가의 원자재 상승 비용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을 그런 전망들도 한번 염두를 해둘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실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에요. 단기적으로도 좀 더 주가 상승 흐름들이 그냥 강도로 따지고 봤을 때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인 요인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강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의 회복,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판매가에 전가를 시키는 것이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경고하니까 판매가가 증가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자, CS 윈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제 저항도 살짝 뚫은 것 같고, 그 다음 저항이 일단은 뭐 6만원 부근들, 여기 지지 구간이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뚫어줘야겠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그 다음에 65,000원 수준이에요. 장기 편선들, 여기서 좀 주동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클 것 같거든요. 65,000원 부근에서 주종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우행보를 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와주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줄지, 이런 것들 좀 가능성들을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반등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들을 앞으로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움직임들을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지켜보자고요. 일단 이때 움직임들 보면서 6만원과 65,000원 상단,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줘가지고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견고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뚫어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열어둔다라고 보고, 65,000원 부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떻게 소화 가능들을 좀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